안녕하세요. 바른 반려동물 건강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수의사 이세원입니다. 우리 강아지들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 모습을 보면 보호자로서 참 많은 감정이 들죠. 강아지가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지 못하고 때때로 방향을 잃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은 반려견의 노화와 관련해 조금 특별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반려견과 노년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치매 대처법, 지금 시작할게요. 나이가 든 동물이 예전에 잘했던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질병의 진행이 매우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호자가 바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반려견의 치매는 인지장애 증후군이라 부르는데요. 오늘은 익숙한 치매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치매는 노령의 개와 고양이에서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점진적인 인지기능 저하와 뇌의 병리학적 변화가 특징입니다. 한번 발생하면 진행성이기 때문에 노령견의 경우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들도 나이가 들면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뇌, 소뇌, 그리고 중요한 뇌 부위들이 영향을 받는데요. 뇌가 위축되면서 무게와 크기가 줄어들고 이 과정에서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이게 되는데 이 단백질이 신경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 뇌세포가 죽거나 신경 기능이 손상됩니다. 특히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해마 부분에 많이 쌓이는데요. 이로 인해 강아지들이 혼란을 겪거나 기억력이 나빠질 수 있어요.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이면 뇌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뇌의 에너지가 부족해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단백질은 뇌혈관에도 영향을 미쳐 작은 출혈이나 경색을 일으키고요. 혈류와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혈관 손상은 베타아밀로이드가 더 많이 쌓이도록 만들기도 해요. 강아지 치매는 대부분 9세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치매 발생은 노화와 관련이 있다 보니 주로 나이와 관계가 있고요. 특정 품종과의 뚜렷한 연관성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의 증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보호자분들이 집에서 관찰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주목해주세요.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들은 영어로 앞글자를 따서 D샤라고 부릅니다. 이 증상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D, 디스오리엔테이션입니다. 방향 감각 상실이죠. 문이 열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경첩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또는 주변에 물체가 있으면 움직이기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벽이나 바닥,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익숙한 사람이나 동물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갑자기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시각 또는 청각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하기도 해요. 인터랙션, 상호작용 변화입니다. 가족이나 손님, 다른 동물에 대해 짜증을 내기도 하고요. 두려워하거나 공격성이 갑자기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애정 표현에도 관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수면 주기 변화입니다. 노령견은 수면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밤에 갑자기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거나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밤에 이유 없이 짖는 것입니다. 하우스 소일링, 배변 실수입니다. 기존에 대소변을 가리던 곳에서 가리지 못하고 부적절한 배변과 배뇨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배운 명령어 있죠? 거기에 반응이 감소할 수 있어요. 또 일하는 개, 워킹동의 경우에는 작업 성과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주의를 끌기가 어렵고요.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활동성 변화입니다. 원을 그리며 도는 서클링 증상을 보이거나 목적 없는 행동들이 증가합니다. 어떤 것들을 강박적으로 씹거나 핥을 수 있어요. 놀이를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활동량이 감소하거나 무기력해지고 수면 중에 쉽게 깨지 않는 과도한 수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집에 왔는데 반려견이 방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불안입니다. 보호자와 떨어질 때 불안 증세가 더욱 심해지고요. 시각이나 청각적 자극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나 외부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증가할 수 있어요. 치매는 어떤 검사를 해서 딱 진단되는 질병은 아닙니다. 먼저 증상을 확인하고 이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을 배제한 뒤에 이 치료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 보고 최종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치매 의심으로 반려견이 병원에 내원하면 가장 먼저 신체 검사 및 다른 병력이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이는 치매 자체에 대한 확인보다는 다른 질환을 배제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엑스레이,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을 진행하고요. 혹여 현재 보이는 증상이 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장기의 문제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뇌의 변화에 대해서 MRI 촬영을 통해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진단을 위해서 MRI 촬영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보통은 다른 뇌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는 반려견이 집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홈캠을 설치해서 보호자가 없을 때 어떤 모습인지 관찰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호자의 자가진단 검사표가 중요합니다. 노령견의 보호자님들은 지금 저와 함께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0점, 약하면 1점, 심하면 2점, 아주 심하면 3점을 매겨보세요. 이 검사표에서 4점 미만이다, 그럼 정상이고요. 4점에서 15점 사이면 경미한 치매, 16점에서 33점이면 중등도의 치매, 34점 이상이다, 그럼 심각한 치매입니다. 이 점수에 따라 4점 이상부터는 동물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 및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치매를 완전히 치료하거나 되돌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치료는 증상 완화와 질병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병원에서는 약물 처방, 집에서는 관리를 위한 식단, 식이보충제 섭취,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를 줄여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식단입니다. 한 연구에서 부적절한 식단을 급여한 그룹에서 치매 발병 확률이 2.8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노령견에서 적절한 식단이란 품종의 종류와 체중, 연령, 특정 영양에 대한 요구량을 맞추어 급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맞춤형 식단을 섭취한 노령견은 장단기 인지력 향상뿐 아니라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감소, 치매와 관련된 행동장애를 늦추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치매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성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반려동물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인데요. 가장 먼저 포스파티딜세린은 신경세포의 세포막을 이루는 중요한 성분으로 특히 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엔자임 Q10 많이 들어보셨죠? 강아지에서도 코엔자임 Q10은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인데요. 항산화 작용으로 몸에 나쁜 활성산소를 억제해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 C와 E는 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항산화 성분들입니다. 알파리포산과 L-카르니틴 같은 성분들도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포함된 식단은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노화된 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항염증제를 섭취한 경우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에서는 치매가 오기 전 조기에 항산화제를 급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지 저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요, 신체적, 정서적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급성 및 만성 스트레스는 건강이나 행동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령견은 노화로 시력, 청력도 저하되어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지고 변화에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노령의 강아지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 상황을 줄여줘야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편안한 환경을 위해서 크레이트를 제공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또 주로 있는 공간에서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는 페로몬 제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화, 예를 들어 이사를 한다거나 손님이 오는 등 변화는 점진적으로 해야 하고요. 노령견에서 과도한 운동은 무리가 되지만 적당한 운동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행동 강화를 위한 놀이, 노즈워크, 훈련과 같은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요. 노령견과의 훈련에는 더 많은 시간과 인내, 끈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적절한 항산화 식단과 항산화 보충제를 활용합니다. 두 번째, 크레이트, 디퓨저 등을 활용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요. 새로운 변화는 조심스럽게 해줍니다. 세 번째, 적절한 운동과 놀이, 훈련을 통해서 상호작용 시간을 늘려줍니다. 네 번째, 정기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시 약물 처방을 받습니다. 네, 오늘까지 4차례에 걸쳐서 반려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풀어냈습니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강아지 치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곁에서 평생을 함께한 반려견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셨을 겁니다. 반려견이 말을 하지 못해도 보호자분들이 주는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반려견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의사 이세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